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오양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현금을 자꾸 살포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이죠. 지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1인당 25만 원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총선 공약이에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준석마저도 25만원 지원금은 근거가 없다. 이건 수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과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척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재명을 공격할 필요는 없지만 이준석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현주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을 하자. 근데 그 하자는 근거가 뭐냐면은 아니 일단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한번 먹어보자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데 한번 해보자는 게. 이게 민주당 수준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민노총마저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큰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한번 받았었잖아요. 그때 14조 원이 풀렸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때 분석을 해보니 30% 정도만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머니에 다 쟁여두고 있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을 살표를 해봤자 민생 회복이 진짜 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면 그 돈이 결국에는 초과 저축으로 이어져서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축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돈 받아서 쓰던 말던 일단은 받고 나서 저축만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각 가정, 가게를 하나만 놓고 보면 그거 좋은 거죠. 내가 지금 돈을 아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건데 문제는 은행에 들어간 이후에 신용팽창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급준비제도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 예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중 일정 금액은 중앙은행에 예치해둬야 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7%를 예치하고 나면 나머지는 은행에서 운용 가능하게 냅두고 있는데 이거를 왜 하느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은행의 예금을 빼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뱅크런이라고 부르는데 뭐 은행이 망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금을 빼내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방에 돈을 찾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7% 정도만 은행에서 비축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버퍼가 생겨서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라는 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만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로 집행이 가능하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저축이 신용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뭐 말이 안 되지만 10조라는 금액을 저축을 했어요. 은행에다가. 그럼 이 은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급준비율 7%에 해당하는 7천억을 준비금으로 예치를 하고 9.3조 이 돈은 여기가 은행에서 대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1에게 9.3조를 대출을 줬다고 할게요. 그럼 이 고객 1은 자기가 쓸 돈이 있으니까 돈을 대출을 받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대출받은 9.3조를 뭐 개인이나 사업체 등 경제 주체에게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 돈을 번 사람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야? 이 돈을 다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9.3조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어. 그럼 은행은 또 뭐예요? 또 준비금 예치해야 되죠. 이번에는 9.3조의 7%인 6,500억을 준비금으로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또 고객 2에게 8.65조를 대출을 해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0조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9.3조가 나갔다가 이번엔 또 8.65조가 또 나갔어. 그러니까 20조라는 돈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무한 반복. 지금은 제가 고객 1, 2까지만 해놨지만 3, 4, 5, 6 쭉 나가서 무한정 이게 진행이 된다면 10조는 대략 140조까지 신용팽창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산술적인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풀리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실제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민생 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10몇 조나 되는 돈을 만약에 사람들한테 푼다면 그 중에서 30%는 실제로 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쓸 수 있겠지만
나머지 한 10조, 그건 9조, 10조에 달하는 돈은 은행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행으로 들어간 돈이 신용팽창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 없는 민생 안정 자금은 집행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국민연금인데 지금 이란, 그러니까 13%로 국민연금 요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로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주 아이디어란 아주 이상적인 상황으로 27살에 취직을 해서 60세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 그리고 65세에 연금을 개시를 받는다라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납부 기준 최고액은 590만 원이고 이 590만 원에 대해서 13%를 낸다면 월 납입금은 76만 7천 원. 그리고 연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92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920만 원의 적금을 들어서 34년간 내고 그리고 5년간은 거치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 6%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만기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은 요거예요. 요거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써놓은 건데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신 거니까 보면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60세 기준으로 만기 금액을 계산해 본다면 9억 5,800만 원이 되고 65세까지 거치를 한다면 이 돈이 무려 12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럼 이 1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수령을 해야 되는데 590만 원이 언제까지나 똑같은 가치의 590만 원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39년 후라면 이 590만 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1,54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야 해요. 이거는 연 인플레이션을 2.5% 정도로 적용한 거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2.5%가 아니라 뭐 3%, 4%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이 금액은 좀 더 커지겠죠. 하지만 이상적으로 인플레이션 2.5%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바라는 게 2%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1,540만 원에 대해서 소득 대체율 50%로 수령을 한다고 치면 1년에 9,24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12억 8천만 원을 1년에 9,24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는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쭉 가보면 21년 차에 마이너스가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돈을 받기 시작했다면 86세부터 받는 돈은 국가에서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이 사람한테 추가로 줘야 되는 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겠지만 문제는 27세에 일해서 평생 동안 직장을 잃지 않고 계속 연금을 붓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30살에 일한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30살에 일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세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15년 차에 돈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돈을 받는다고 치면 80세에 연금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낸 돈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겠지만 그 돈을 주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뭐 다음 세대한테 돈을 더 걷는다던가 아니면 세금으로 이걸 충당해 줘야 되겠죠. 그럼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에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와서 다른 국민들에게 이동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실현 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속 가능한가요? 제발 부탁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도한 연금 수령 방안은 국민이 스스로 거부해야 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거부해야 돼요.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우선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 수입이 있을 때 우량주에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뭐 배당주 같은 것도 좋아요. 은행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있다고 뭐 술 마시고 다니고 담배 피고 다니고 내가 이 정도 버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인드로 살다가 나중에 내 노후 책임져라 노후 빈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라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진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국민연금과 민생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수학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거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일단 수학 공부부터 한 다음에 이게 정말 계산이 잘 떨어지는 건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